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노인요양원 신축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군청은 건축 허가를 거부해 명분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와 시설 이전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만 지난해 2배가 넘는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80년대 중후반까지 거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자신들을 희생한 무명 열사들이 있어 5.18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요양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주민들이 요양원 신축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 창평의 한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노인 요양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마을 앞에 노인 복지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50여 가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이 세워질 경우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고 재산권도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요양시설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담양구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건축법상 별다른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패소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비용도 군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6일 날 심의에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기타 또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하니까 그때 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광주 인근 시군 지역에서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 복지시설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자칫 혐오 시설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가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발매기에 신분증을 인식시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무임 교통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발급 대상자는 노인 16만 명을 포함해 모두 23만 9천여 명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단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다가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약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7.8도, 나주 19.3도로 따뜻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곡성 구례 21도에 머물겠고 보성 20도, 고흥 2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개를 맞게 됐습니다. 이 땅 문제를 풀 실마리는 잡혔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주차장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는 송정역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땅을 소유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업무용 땅이어서 민간 사업자는 물론 광주시에도 팔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자를 선정하고도 사업은 3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레일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자체한테 매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조건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비좁은 역사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실마리가 풀렸다고 보고 매입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2개의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아마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될 겁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광주시는 연말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 2019년 말에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발 예정지에 주차장과 승무원 숙소, 전기 시설 등이 있어서 대체 주차장 확보와 시설 이전 등의 문제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7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광주에서 창업해 성장해온 토종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창업 당시부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인기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력 공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인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흥원 자체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제작과 인재 교육을 위한 지원이 올해부터는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굴한 9개의 신규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25억 원 등 7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집행될 예산은 300억 원, 지난해 관련 사업비의 2배가 넘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문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쓰여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의 지원까지 이끌어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또 IT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 대상 발굴에도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그럼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현 원장과 함께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의 의미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지난 1월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올해 신규 예산 재원 확보로 300억 원대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보니까 2배 이상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확보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또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3개, 또 스마트 벤처 창업학조 해서 중기청 사업이 2개 해서 약 총 9개 사업에 727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확보하게 된 이 사업비의 어떤 의의라고 하게 되면 저희 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콘텐츠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라든가 장치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 또 연구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파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쓰여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또 연구기관 또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사업하는 데 집중 쓰여질 예정이고요. 네. 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가 스마트 벤처 창업 학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 또 청년, 또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을 위한 어떤 직접 지원금으로 그렇게 사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나 이런 청년 창업과 관련된 예산은 최소 약 100개 이상의 팀을 사업화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또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 조직과 함께 사업 설명회 또 집중적인 홍보, 네.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밝히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벌써 내년도 17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향후 약 한 5년 정도 중장기 저희가 확보해야 될 국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네. 글로벌 진출, 즉 중국 시장과 같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가상현실이라든가 인공지능, 또 3D 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 산업 분야, 저희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 분야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할 승률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기아. 지난 시즌부터 반복되어 오고 있는 현상인데요. 집중력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허망한 주루사. 경기는 그걸로 끝났고 5연승 행진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잘 맞긴 했지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것. 순간적인 포구 미스는 잘 던지던 투수를 맥 빠지게 했고 이후 집중타를 맞으며 승부추가 기울었습니다. 지난주 기아는 선두팀 두산과 SK를 만나 2승 4패. 상승세 간풀 꺾였는데 고비의 순간 범벌이 주루사와 수비실책 등 집중력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2점 차이 내 박빙의 승부에서 기아가 올 시즌 거둔 성적은 7승 12패로 하위권. 의욕이 앞서거나 한순간의 집중력 부재로 경기 전체에 흐름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년차 신인 김호령은 올 시즌 반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타율 3할 오픈 1위를 비롯해서 장타율과 타점 등 공격 전 분야에서 지난해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수비 위주 반쪽 선수에서 공수주를 두루 갖춘 선수로 진화하는 겁니다. 2위에서 9위까지 4게임 반차에 불과한 유례없는 혼전. 기아는 이번 주 전통적인 강자 삼성과 약세를 보이고 있는 NC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시험 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당구장을 무조건 유해 시설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한 당구장 업주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장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는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학생 유해 환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관장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국가보훈처 간부에 공식 사과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5월 어머니집은 보훈처 직원의 행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대하는 국가보훈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당사자의 징계와 보훈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살 하모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서구청 공무원 A씨가 들어간 칸막이 출입문을 5분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하 씨가 A씨의 뒤를 뒤따라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름도 명예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가 기억해줘야 할 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전 부산의 민심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해 1월 부산 출신의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의 물고문에 숨진 사건이 일어난 데다 4월에는 광주에 진실을 담은 5.18 사진전이 열리면서 독재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5.18 사진전에 들렀습니다. 국제시장이 바로 옆 안에요. 부산 제일 큰 시장이죠. 그 밑에 자갈치 시장이죠. 그런데요, 이 아주머니들이 우리도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영정도 해놨거든요. 거기서 대성통곡들을 해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5.18 7주기를 하루 앞둔 5월 17일, 한 노동자가 부산시 한복판에서 분신을 한 것입니다. 오후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이 들어섰지만 당시는 부산 상고 정문이었는데요. 노동자 황보영국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무언가를 외치며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변도에 물러가라 그거 막 야단시 그때도 뛰어서 저 끝까지 150m 가는데 그 도중에 그런데 그걸 힘기라 그 식당 하는 집에서 물러 그의 시신은 숨진 지 하루 만에 화장됐고 죽음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자, 못 배운 사람이 또 어떤 조직적 배경도 없는 이런 경우에 되게 무지랭이처럼 묻혀져 버리죠. 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88년, 노동자 김병구 씨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광주 학살 원흉 처단과 대선 무효를 외치며 투신했습니다. 온 몸뚱이를 무엇으로 붕대로 묶고 어쩌고 했더라고요. 근데 꼭 무슨 돼지 잡기 위해서 돼지 양다리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반신이 마비된 김 씨는 결국 넉 달 뒤에 자신의 집에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노동자 김병구 씨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광주 학살 원흉 처단을 외치며 투신했던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입니다. 5.18 역사의 현장이지만 건물 어디에서도 김병구 씨와 관련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금지된 것들을 얘기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본인의 생명과 맞바꾸는 경우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당연히 다시 불러내서 기억해야 되고, 5월 항쟁과 6월 항쟁의 디딤돌이 되어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36주년을 맞이한 5.18 앞에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면직 처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직권 면직을 거부하면 위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정성웅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27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학 수능시험에서 광주는 모든 영역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광주는 국어 B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위, 수학 A와 B, 영어는 2위, 국어 A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역별로 1, 2등급 학생을 합친 비율도 전국에서 2, 3위로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는 5개 영역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 지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한라봉하면 제주도 대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나주에서 첫 재배를 성공한 후에요. 전남에서 자란 한라봉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흥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아열대 작물 재배 적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석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우스가 없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재배하는 커피는 올해 3.5톤가량의 원두를 수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피 재배 면적을 넓힌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흥산 커피를 맛볼 수가 있겠지요. 담양에서는 패션 프루트, 그리고 여수와 곡성에서는 애플망고, 그리고 장흥에서는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만 20여 종에 이르고 재배 면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먹을거리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은행이 금융거래 확대와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기여하자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부에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된 동신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가 광주 유스케어에서 제27회 졸업작품전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곡성에서 제6회 세계 곡성 장미축제를 기념해 전국 청소년 밴드 쥐락펴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광전남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이 국회 부의장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광주의 박주선 의원과 전북의 조배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교문위원장, 국민의당의 장병완 의원이 산자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제1기 고용 디딤돌 입교시를 갖고 직무 능력 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76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현장 인턴십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디딤돌 프로그램에는 한전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와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사 등이 참여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최종 수료 시 협력사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